내 집에서 날 쫓아내겠다는 거야? 쫓아낸다니요, 아버지. 일시적으로 불편을 드리는 거죠.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뭘 이해해? 명의만 내 걸로 한다며? 세금 때문이라며!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겁니다. 제가 처분하든 활용하든 제 권리예요. 이 새끼가! 정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단독주택. 68세의 은퇴 정비공 김정호 씨는 그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외아들 김민석,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 아들은 어느 날부터 자주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뉴스 보셨어요? 상속세 때문에 집 날리는 집들 얼마나 많은데요. 민석은 상속세, 증여세, 절세 컨설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명의만 제 앞으로 돌려두면 나중에 세금 거의 안 낸대요. 아버지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매주 반복되는 이야기, 며느리의 거듭, 맞장구, 요즘 법 바뀐다더라는 말에 정호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40년을 일했고 손때 묻은 공구만큼이나 성실했습니다.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빚도 없었습니다. 이 집 한 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내 순자가 살아있을 땐 그녀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일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순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순자가 떠난 뒤 정호 씨는 처음으로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예약까지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곧 무기가 되리라는 것을, 사랑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는지를. 2주 뒤 김정호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은 이제 아들 김민석의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명의만 제 거지 아버지 집이에요. 민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 뒤, 정호 씨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 죄송해요. 자물쇠 바꿨어요. 민석이가 이사 준비 중이라서요.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금 따위는 없었다는 것을, 아들이 원했던 건 오직 집뿐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정호 씨는 동네 목욕탕 휴게실에서 잠들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숙을 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소, 2시간 만에 집과 토지는 아들 민석 명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건 종이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사인하는 순간까지도. 정호 씨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올 때 미리 연락하지 않음. 집안 구조를 자로 재고 사진을 찍음.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임.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매주 보니까 좀 버겁네요. 이제 격주로 뵐까요? 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마루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일요일 가족 식사는 삶의 의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석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 집 재건축 들어가요. 보상금이 꽤 나온대요. 재건축? 갑자기 무슨... 아버지 모르셨어요? 이 동네 작년부터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정호 씨는 몰랐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당분간 다른 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보상 절차 복잡하고 집 비워야 측량도 하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시아버님, 우리가 원룸 하나 얻어드릴게요. 1년만 참으세요. 끝나면 다시 모시고. 정호 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집에서 날 쫓아내겠다는 거야? 쫓아낸다니요, 아버지. 일시적으로 불편을 드리는 거죠.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뭘 이해해? 명의만 내 걸로 한다며? 세금 때문이라며?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겁니다. 제가 처분하든 활용하든 제 권리예요. 이 새끼가... 정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산 집을, 내 애미 죽어서 묻힌 집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심장 안 좋으시잖아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만 가요. 시아버님 흥분하셨네. 민석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주 드릴게요. 그때까지 짐 정리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살아있을 때 말 들을걸. 민석이를 너무 믿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운 적 없던 사람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녘 정호 씨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명의 이전할 때 받았던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소유자 김민석, 전 소유자 김정호. 종이 위에 이름 2글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야 해. 정호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명의 이전을 해준 바로 그 법무사 사무실로. 선생님,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법무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사기나 강요 증거 있으세요? 아들이 거짓말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음? 문자? 증인? 정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동사무소 앞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 재산 피해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588- 정호 씨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원룸 알아봤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 다음 주까지 이사 준비하세요. 정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아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법이 아니면 집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김정호 씨를 더 이상 순한 아버지가 아닌 싸우는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빠르게 왔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정호 씨는 딸에게서 들었다. 본인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며칠 뒤에야 나타난 아들은 태어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병원 한 번 더 가보세요.
정밀 검사 필요하대요. 정호 씨는 이상했지만 따랐다. 아들이 직접 병원 예약까지 해줬다. 검사는 반나절이 걸렸다.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현관 앞에서 멈췄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마당에 낯선 트럭이 서 있었다. 공사인부 2명이 마루 기둥을 뜯어내고 있었다. 정호 씨가 뛰어들어갔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인부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정호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안에서 아들이 나왔다. 아버지, 왜 벌써 오셨어요? 검사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아들은 담담했다. 리모델링이요. 집이 너무 낡아서 손 좀 봐야죠. 내 허락도 없이? 허락이요? 아들이 웃었다. 비웃는 얼굴이었다. 아버지, 이 집 명의가 누군지 아세요? 제 명의예요. 제 집인데 제가 고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정호 씨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 여기 생활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근처 원룸 하나 얻어놨으니까 당분간 거기 계세요. 짐은 제가 옮겨드릴게요. 뭐,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아버지 집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이미 제 소유예요. 아버지는 명예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정호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들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내일까지 짐 싸세요. 제가 차 대절해 놨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정호 씨는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발밑에서 뿌리가 뽑힌 장미 한 뿌리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흘 뒤 정호 씨는 원룸에 있었다.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창문 하나. 평생 가꾼 집을 떠나온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은 짐을 옮기는 내내 말이 없었다. 정호 씨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정호 씨는 집 앞을 다시 찾았다. 대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다. 마당엔 잔디가 깔렸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감나무가 사라졌다. 정호 씨가 심고 30년을 키운 감나무. 매년 가을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던 그 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장미도 없었다. 아내가 심었던 목련도 없었다. 정호 씨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때 아들이 나왔다. 아버지, 왜 여기 와요? 연락도 안 하고. 감나무는? 아, 그거요? 베어냈어요. 뿌리가 집 기초 망가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장미는? 정리했어요. 관리도 힘들고. 정호 씨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이 집 주인이에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원하시면 원룸 계약 연장해 드릴게요. 그게 최선이에요. 정호 씨는 그날 처음 깨달았다. 자식에게 재산을 준 순간 부모는 존재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효도는 끝났고 이제 계산만 남았다는 걸.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걸.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정호 씨는 변호사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명의 이전 계약서, 문자 내역, 날짜별 기록. 입증이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의 첫마디였습니다. 증여 취소는 사기나 강요가 명백해야 해요. 어르신 경우는 자발적 서명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아드님이 거짓말했다는 걸 들은 사람, 계획적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 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나눈 이야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만나보세요. 작은 단서라도 있을 겁니다.
정호 씨는 옛집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첫 증인이었습니다. 정호 씨,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민석이가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때 재개발 이야기 나올 때 민석이가 그랬어요. 이 동네 곧 대박 나요. 저희 아버지 집도 팔 거예요. 그때 전 이상했어요. 정호 씨는 팔 생각 없으셨잖아요. 그 말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진술서 쓸게요. 동네 슈퍼 주인도 기억했습니다. 민석 씨가 작년 여름쯤에 부동산 중개사 데리고 집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설득만 하면 돼요라고 하더라. 하나씩 모였습니다. 작은 증언들이. 그리고 일주일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정호 씨는 카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민석이가 도박을 해요. 정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졌어요. 빚이 8천만 원이에요. 뭐? 시아버님 집 명의 받은 것도 빚 갚으려고 집 팔려고 한 거예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석이 컴퓨터에서 찾은 거예요. 서류에는 여러 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김정호 도봉구 단독 상속세 명목 완료. 박영수 노원구 다가구 증여세 명목 진행 중. 이순희 강북구 빌라 재개발 명목 접촉 완료. 정호 씨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석이가 부동산 사기 모임에 들어갔어요. 노인들 재산 빼앗는 수법 배웠대요. 시아버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정호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네. 제가 증언할게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2주 뒤 법원. 정호 씨는 증여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웃 증언 5건, 며느리 진술서, 사기 모임 활동 내역, 도박 빚 증명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의 이전 날짜와 재개발 고시일의 시간 차이.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김민석 씨, 원고는 당신이 처음부터 집을 팔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아버지께 거짓말했습니다. 세금 때문이라고 했지만 제 빚 때문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법정 안의 아들은 초라했습니다.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속였습니다. 박영수 씨, 이순희 씨.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의 자백을 인정하겠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증여계약 무효, 재산 원상 회복, 사기 혐의 수사 의뢰.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호 씨 앞에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호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 안 할 수도 없어. 민석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모는 용서할 수 있어도 존엄을 포기하진 않는다. 아버지, 넌 나한테서 집만 빼앗은 게 아니야. 내 자존심을, 삶을, 믿음을 빼앗았어. 정호 씨는 아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경찰 조사 잘 받아라.
너 혼자 한 일이니까 너 혼자 책임져라. 아버지,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호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정호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집, 마당에 감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새 묘목이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편히 쉬어.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 지켰어.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시아버님, 들어와. 정호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호 씨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켰습니다. 자신의 존엄, 그리고 그것이 68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고소 취하하실 건가요?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사랑은 때론 벌을 받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 정호 씨는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지 석 달 뒤 그는 집을 스스로 처분했습니다. 3억 2천. 재개발 보상금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강원도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이 아니라 15평. 혼자 살기엔 넉넉했습니다. 새집 베란다에서 정호 씨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30년을 살면서 바다를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만 했으니까요. 가족만 생각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갈매기를 봤습니다. 저녁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노인회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혹시 노인 법률 관련해서 경험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정호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첫 강의는 떨렸습니다. 20여 명의 노인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집을 빼앗겼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세금 때문이라는 말에 속아서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 되찾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정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손주는요? 보고 싶죠? 매일.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걸.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우리 딸이 통장 들고 달아났어요. 아들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요. 정호 씨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약하지만 없진 않습니다. 그 뒤로 정호 씨는 매주 강의를 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주민센터에서, 때로는 작은 교회나 성당에서. 제목은 항상 같았습니다. 부모 재산 사기 예방법. 그가 늘 강조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효도는 부탁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요구하는 효도는 협박입니다. 살아있을 때 전 재산을 이전하지 마세요. 자식도 법적으로는 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인 인권 상담사,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법률구조공단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정호 씨는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우야.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정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단다. 그럼 올 수 있어요? 정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손주를 보면 아들을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손주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엄마한테 전화 바꿔줄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 지우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민석이는 지금 교도소예요. 1년형 받았어요.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고소 취하 안 하셨잖아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민석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시아버님,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글쎄다. 용서는 쉽지 않구나. 알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보고 싶다.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버님. 전화를 끊고 정호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호 씨는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익숙하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내가 있어. 68세에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 위에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정호 씨는 그 리듬 속에서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슬프지만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주며